안녕하세요. 저는 윤말순입니다. 혹시 75살에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평생 살던 시골집 문고리를 마지막으로 돌리던 그 순간 제 가슴은 마치 첫사랑을 만난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움과 설렘이 뒤섞인 채로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남편 영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영수 씨 영정 앞에 물을 갈아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오래된 상자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낡은 앨범이 흘러나와 있더라고요. 앨범을 펼쳐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젊었을 때 영수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신혼여행 때, 아이들 돌잔치 때, 농사 잘 됐다고 기뻐하며 찍은 것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기보다는 공허했어요. 이 모든 추억이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 되었다는 현실이 더 무서웠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울에 사는 큰아들 민호였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는데 항상 바쁘다는 말부터 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요즘 정말 바빠서요. 회사 일도 많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도 용돈은 꼬박 붙여드릴게요. 통화 시간은 고작 3분.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했어요. 예전에는 그 아이가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는데 말이죠. 저녁을 먹고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켰어요.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우연히 다큐멘터리 채널에 멈췄는데 제목이 노인 쉐어하우스더라고요. 화면 속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각자 방은 따로 쓰지만 거실과 부엌은 공유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때로는 여행도 함께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혹시 나도 저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평생 시골에서만 살던 제가 도시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이대로 혼자 살다가 언젠가는 이 집에서 쓸쓸히 죽게 되는 건 아닐까? 아무도 모르게 며칠 동안 방치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했어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노인 쉐어하우스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지만 며칠 후 몇 군데 정보를 보내줬어요. 그중 서울 외곽의 한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용한 주택가에 있고 마당도 있다고 했거든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더니 관리사무소에서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버스표를 끊었어요. 민호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았어요. 혹시 말리려 할까 봐서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정성껏 옷을 입고 거울을 봤는데 75년을 산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쉐어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였어요. 깔끔한 2층 집에 작은 마당까지 있었거든요.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집 안을 둘러보는데
다른 입주자들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먼저 만난 분이 김도현 씨였어요. 78살의 전직 국어 교사라고 했어요. 키가 크고 반듯한 분인데 인사만 봐도 교사였다는 게 느껴졌어요. 윤말순 씨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도현입니다. 평생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도현 씨는 집안 규칙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공용 공간 사용법, 청소 분담, 식사 시간까지 꼼꼼하게 메모하며 알려주시는데 고맙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 다음 만난 분이 박정자 씨였어요. 72살의 옛날 성악가라고 하더라고요. 도현 씨와 정반대로 자유분방한 느낌이었어요. 화려한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말씀도 큰 소리로 하시고요. 아, 새로운 식구가 오는군요. 반가워요. 저는 박정자예요. 젊었을 때 무대에서 노래 불렀답니다. 정자 씨는 무대에서 박수 받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럴 때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였거든요. 하루 더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민호네 집에서 하룻밤 묵으며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는 갑작스럽다고 했고 민호도 반대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일주일 후 짐을 정리해서 쉐어하우스로 이사했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5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영수 씨한테 혼자 가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좀 더 살아보고 싶다고 속으로 말했어요. 새 집에서 짐을 정리하는데 도현 씨가 도와주셨어요. 정말 꼼꼼한 분이었어요. 말순 씨, 이 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모두 편하려면 서로 배려해야 해요. 정자 씨는 거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셨어요. 오페라 아리아인지 가곡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며 세 사람의 생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현 씨는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정확히 7시에 아침을 드셨어요. 신문도 꼼꼼히 읽고 집 청소도 깔끔하게 하시고요. 정자 씨는 정반대였어요. 밤늦게까지 음악 들으시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셨어요. 가끔 새벽에 갑자기 노래 연습하시기도 하고요. 자유롭게 사시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두 분 사이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특히 부엌 사용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정자 씨가 밤에 라면 먹고 설거지를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일찍 일어난 도현 씨가 그걸 보고 언짢아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정자 씨, 부엌 사용 후에는 바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씨도 기분 상하신 것 같았어요. 아침부터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있나요? 조금 있다 치우려 했는데. 두 분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어요. 저는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며 얼른 설거지를 대신했어요. 그때부터 세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도현 씨는 더욱 원칙을 강조했어요. 시간표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이고 청소 담당도 나눠 놓으셨어요. 정자 씨는 그런 도현 씨를 답답해 했어요. 무슨 군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야 하나요? 저는 중재 역할을 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장을 보러 함께 나간 날이었는데 세 사람이 시장을 다니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도현 씨는 꼼꼼하게 가격 비교하고 정자 씨는 좋아 보이면 가격 상관없이 사고 저는 필요한 것만 조금씩 샀어요. 집에 와서 함께 식사 준비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세 사람이 진짜 협력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현 씨가 채소 다듬고 정자 씨가 고기 양념하고 저는 밥 짓고 국 끓였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즐거웠어요. 서로 만든 음식 나눠 먹으며 이야기하고 웃음소리도 터져 나왔어요. 정자 씨가 무대 에피소드 들려주고 도현 씨는 학교 이야기, 저는 시골 농사 이야기 했고요. 그 순간 느꼈어요. 아, 이런 게 가족의 느낌이구나. 혈연이 아니어도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구나.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자 씨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거든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정자 씨 옛 제자라고 했어요. 처음엔 반갑게 맞으시는 것 같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선생님, 예전에 무대에서 그렇게 빛나던 분이 왜 이렇게 사세요? 그 말을 듣고 정자 씨 표정이 확 어두워졌어요. 제자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정자 씨는 그 후로 며칠 동안 방에만 계시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식사도 거르고 평소 즐기던 노래 연습도 안 하시고요. 도현 씨도 뭔가 달라지셨어요. 어느 날 건강검진 받고 오신 후로 계속 우울해 보이셨어요. 말씀도 적게 하시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냐고 물어봐도 그냥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저는 두 분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평소보다 더 자주 차 끓여다 드리고 맛있는 음식 해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집 안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 보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제는 각자 방에만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깼어요. 곧이어 정자 씨가 급하게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말순 씨, 빨리 나와요. 도현 씨가 쓰러지셨어요. 급히 나가보니 도현 씨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정자 씨와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정자 씨가 급히 전화 거는 동안 저는 도현 씨 곁에 있었어요. 도현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말순 씨 무섭네요. 정말 무서워요. 평소 의연하시던 분이 어린아이처럼 무서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구급차가 와서 도현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정자 씨와 저도 따라갔죠.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의사가 와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당분간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병실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현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사실 며칠 전 검진에서 심장 이상 있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혼자 죽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정자 씨도 눈물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제자 말이 계속 맴돌아서요.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 건가 생각만 들었어요. 무대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날 기억 안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저도 마음속 말을 꺼냈어요. 저도 시골에서 혼자 있을 때 정말 외로웠어요. 아무도 모르게 죽을까봐 무서웠고요. 근데 여기 와서 두 분 만나니까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지금이 제일 가족 같아요. 세 사람이 함께 울었어요. 그동안 각자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었구나. 혼자라는 두려움, 잊혀질까 하는 불안 말이에요. 도현 씨가 일주일 후 퇴원하셨어요. 그동안 정자 씨와 저는 매일 병원 가서 간병 도왔어요. 처음엔 서먹했던 사이였는데 도현 씨 함께 돌보면서 진짜 가족 된 것 같았어요. 퇴원하던 날 도현 씨가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빨리 회복 못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할 방법을 찾았거든요. 도현 씨는 여전히 규칙적이고 꼼꼼했지만 정자 씨 자유로운 모습도 이해하려 하셨어요. 정자 씨도 도현 씨 배려해서 새벽 노래 연습 자제하고 공용 공간 깔끔하게 쓰려 하셨고요. 가장 큰 변화는 함께 뭔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현 씨가 제안하셨어요. 작은 마당에 화단 만들어 보자고요. 평생 농사 지은 제게는 반가운 제안이었어요. 말순 씨가 가르쳐 주시면 우리도 뭔가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자 씨도 좋아하셨어요. 예쁜 꽃들이 피면 기분 좋아질 거라고 하시면서요. 셋이 함께 화원 가서 꽃 모종들을 샀어요. 장미, 코스모스, 해바라기 같은 것들이요. 마당에 나가서 함께 흙 파고 모종 심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화단 만들고 나서 매일 아침 함께 물 주는 게 일과가 됐어요. 새싹 돋고 꽃봉오리 맺히는 걸 보며 셋이서 이야기하고 웃기도 했어요. 생명이 자라는 모습 보니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자 씨가 거실에서 노래 부르고 계셨는데 평소와 다른 밝은 노래였어요. 도현 씨가 그 노래 들으며 시 한 편 읊으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 우려서 가져다 드렸고요. 그 순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했지만 모든 게 하나의 풍경처럼 어우러졌거든요. 정자 씨 노랫소리, 도현 씨 시, 그리고 제가 우린 따뜻한 차향. 이런 게 바로 가족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시간 지나면서 우리 집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놀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화단 보러 오셨다가 이야기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차 한 잔씩 마시고 가시게 됐어요. 특히 옆집 최할머니가 자주 오셨어요. 남편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우리 집 오시면 정자 씨 노래 들으며 눈물 흘리기도 하고
도현 씨와 옛날 이야기 나누기도 했어요. 어느 날 최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한데 여기 와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노래 들으니까 살만 나요. 그 말 듣고 우리 셋은 뿌듯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됐듯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도현 씨가 제안하셨어요. 작은 모임 만들어 보자고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정기 모임 말이에요. 첫 번째 모임 때 동네 어르신 5분이 오셨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했지만 정자 씨가 노래 부르고 도현 씨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니 분위기가 금세 밝아졌어요. 저는 정성껏 준비한 떡과 차를 대접했고요. 모임 끝날 때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웠어요. 다음 모임은 언제 하나요? 그때 느꼈어요. 우리가 만든 작은 공간이 단순히 우리만의 집이 아니라 동네 작은 쉼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어떤 분은 직접 만든 김치 가져오시고 어떤 분은 손수 짠 수세미 나눠주시고 각자 가진 걸 나누며 서로 돕는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몇 달 후 동네에서 작은 축제 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모임이 중심이 되어서 동네 전체가 참여하는 작은 잔치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축제 당일 우리 집 마당에 작은 무대를 만들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모이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도 있었고요. 정자 씨가 무대에 올라 노래 부르실 때 온 동네가 조용해졌어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거든요. 어떤 분들은 눈물 흘리기도 했어요. 정자 씨도 노래 부르며 행복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다시 무대에 선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도현 씨는 동네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동네가 언제 생겼고 어떤 변화 거쳐왔는지 말이에요. 저는 준비한 음식들을 나눠드렸어요. 시골에서 배운 방법으로 만든 전통 음식들이었는데 어르신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축제 끝날 무렵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진 찍었어요. 큰 원 만들어서 서로 어깨 감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공동체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사진 찍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도현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고 진짜 이웃이군요. 정자 씨도 눈물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무대에서 박수 받는 것도 좋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 앞에서 노래하니까 더 행복해요.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느꼈어요. 혼자였던 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 들기 전에 낡은 앨범을 다시 꺼내 봤어요. 영수 씨와 함께 찍은 옛날 사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그 추억들도 소중하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새로운 추억들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앨범 맨 뒤에 새로운 사진을 끼워 넣었어요.
오늘 축제에서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도현 씨는 단정하게, 정자 씨는 환하게 웃으시고 저는 그 가운데에서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 연결된 관계만은 아니구나.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구나. 그 후로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셋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고 동네 모임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가끔 몸이 아픈 날도 있고 힘든 일도 생기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도현 씨는 여전히 꼼꼼하시지만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지셨어요. 정자 씨는 여전히 자유분방하시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많이 배우셨고요.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되거든요. 화단의 꽃들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조용히 쉬어가죠.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때로는 조용히 서로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요. 최근에 새로운 분이 우리 집에 관심을 보이고 계셨어요. 혼자 사시는 80살 할아버지인데 우리 모임에 참여하시다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이서 이야기해 본 결과 좋은 분 같으니까 함께 살아보자고 결정했어요. 4명이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요. 분명 처음에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새로운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거실에서는 정자 씨가 새로운 노래를 연습하고 계시고 도현 씨는 책을 읽으며 내일 모임에서 들려줄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부엌에서 내일 손님들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바로 행복이구나 싶어요. 75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혹시 지금 혼자라서 외롭거나 나이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늦은 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에요.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분명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인연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시골집 문을 닫고 쉐어하우스로 향하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때의 그 용기가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냈거든요. 낡은 앨범 속 추억들도 소중하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새로운 추억들이 더 소중해요.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이 닿으면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어요. 혼자였던 시간도 의미가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시작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드릴 수 있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